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2일 오후 들어갑니다. 텔레그램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윤 지지율이 30% 아래로 뚫어버렸습니다. 29%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실제적으로 윤석열 지지율은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4명 중에 3명이 싫어한다. 비토를 놓는다. 이거죠.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폭락 조짐에 보인다 했는데 anyway, 고고 여명을 보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고고TV에게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이 몇 명이 몇 개월 동안 꾸준히 후원하신 분이 몇 명이 되셨는데 1명씩 2명씩 안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정치에 관심을 중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가 또 유승민이 많이 핍박을 받는 상태인데요. 3년으로 보시고 정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제 3년 후 대권을 바라본다면은 마음을 현재는 내려놓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게 하심이라 그러는데요. 마음을 현재는 내려놓는 정치인들이 성공을 합니다. 총선 이후에는 상상 이상의 윤석열 정권의 몰락 과정을 볼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이 지난 중간은 문재인의 생일에 윤석열이가 직접 화환을 보내고 청와대 용콘대에서 내려갔다는 거죠. 직접 문재인의 화환을 보내고 축하 서신을 전달했다 하는 기사가 나왔을 적에 고고TV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72번째 생일인데 생일 축하 전화를 하면서 국민을 많이 만나세요 하고 했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박근혜한테 국민을 많이 만나라 마나 하고, 또 오늘이나 내일 한동훈이와 박근혜를 갖다가 비공개로 만난다 그러죠.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도대체 박근혜를 그렇게 작살내놓고. 지금 박근혜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탄핵당할 이유도 없었고 탄핵은 하면 안 됐고, 탄핵당했으면 빵빵은 안 집어넣었어야 되고요. 됐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문재인도 무서울 정도로 쟤네들이 왜 저러지 하고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가 멧돼지같이 집어넣었다는 거죠. 박근혜를 보면 72살인데 응? 아주 초췌하게 늙어 있죠. 나 그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요새 중앙일보에서는 박근혜 회고록을 갖다가 계속 나오는데요. 곧 박근혜가 출판 기념회를 한다 그러죠. 참 애정이 가고 불쌍한 사람이죠. 윤석열 지지율이 9개월 만에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거 사실상 최저치예요. 2년이 다가가는 지지율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임기 말과 똑같아요. 임기 말과. 김건희를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 윤석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이라는 저는 생양아치 이상한 놈이 있어서 기대를 거나 본데 저는 국힘이 일당한다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시점으로는. 심각한 거죠.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은 또는 정권 견제론은 비등한데 그것을 아적 인수로 이재명만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한동훈을 내세웠으니 한동훈이 효과 없어요. 그거 보수층에서 윤석열만 지지하는 애들이 한동훈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워낙 이재명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국힘을 찍을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시계제로입니다. 시계제로.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어제 그 세계일보에서 나온 것은 그래도 그것도 한국갤럽에 똑같이 조사한 건데 한 3, 4일 전에 나왔었죠. 35주년 세계일보. 그런데 부정이 65%로 가고 64%인가 그랬죠. 긍정은 30% 지켰어요. 근데 갤럽에서 30% 아래로 뚫어버리죠. 빠개버리죠. 모든 것이 김건희 문제예요. 윤석열이 멍청하고 소통을 안 하고 독단적인 걸 우리는 몰랐습니까? 국민들이 김건희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게 얼마 전부터 나오더니 어제 결정한 게 4일날 KBS하고 녹화한 다음에 따듬어서 김건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종북주사파 최재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해명을 한다는 거죠. 7일날 방송한. 그 7일날이 뭡니까? 8일부터 움직이죠. 8일부터 국민들은 9일부터 설 연휴니까. 그때 가면은 엄청나게 씹을 겁니다. 국민들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이 그 모양 그 꼴로 천박하게 앉아서 디올백 300만 원짜리를 받아보자.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걸 국가기록물실에 보관하고 있다. 용콘대에 보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보여줘라 그냥. 그거 아마 남 줬을 거야. 토리 줬을 거야. 토리 개새끼.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여기 300만 원짜리 디올백 들어왔다. 네가 차고 다니라.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여명은. 지금 이 지지율을 보면은 일단은 요새는 이제 김건희가 그 명품백 사건 때문에 밖에 못 나오고 또 해외여행 못 다녀다니죠. 해외여행 명품 쇼핑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지율 하면은 윤석열이 지지율이 왜 윤석열을 갖다가 당신들은 지지하느냐고 29%들이 하는 말이 외교. 그동안 외교로 빨아먹었죠. 외교 망했어요, 여러분. 저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아직도 외교가 18%야. 대통령 수행평가 검증 이유가. 근데 지난주보다 마이너스 3%야. 경제 민생. 저 또 경제 민생이야. 뻥뻥 그냥 공갈빵만 터뜨리는 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민들은 죽으려고 그러죠.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밖에 나가서 외식을 2번은 해야 되는데 가족도 함께 한 번뿐이 안 해요. 한 달에. 그거도. 삼겹살 한번 구워 먹으려면 4식구 나가면 20만 원 이상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구워 먹어요. 등심은 구워 먹으러 다녀.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열심히 한다야. 왜 지지하느냐? 열심히 한다야. 국방안보야. 국방안보는 국방안보는 항상 좌파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국방안보를 경외시한 정권이 어디 있어요? 문재인이가 평화정책, 평화쇼를 했다고? 아무 상관없어. 그 윤석열이가 요번에 총선 과정에서 이기는데. 전정권 극복 3%. 뭘 전정권을 극복해? 전정권보다 더 심하게 지금 해쳐먹고 있는데. 김건희가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전부 다 뭐냐? 독단적이야. 너는 대통령이 아니야. 대통령 자격이 없어 이거예요. 국민의 70%가 경제, 민생, 물가가 부정평가가 19%야. 나 도대체 윤석열의 경제, 민생을 갖다가 긍정을 주는 이 늙은이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 형편이 나아졌어요? 자유우파 앵벌이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은? 노인네들은? 문재인보다 형편 나아졌어요? 더 가난해지죠? 소통 미흡이 11%, 독단적 일방적이 7%, 김건희 여사 문제가 6%, 지난주보다 3% 빠졌어. 미친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보세요. 소통 미흡이 11%, 독단적 일방적이 7%, 김건희 문제가 6%,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 4%, 통합 협치 부족이 3%. 이게 전부 다 합해서 뭐예요?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한심한 형극의 길을 당할 거야.
내가 요새 매번 방송마다 이런 말을 하죠. 도와주고 싶은데 명분이 안 쓴다. 도와줘야 소용도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저걸 갖다가 보수에서 늙은이들이 억지로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시켰는데 이거마저 무너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 여명은. 응? 정부 출범 1년 9개월 동안 1년 9개월은 한 2년 됐지. 정책적 평가를 보면은 경제 잘하고 있다가 22%, 잘못하고 있다가 62%. 누가 경제를 잘한다 그래요? 늙은이들 75%? 70대 이상만? 부동산 잘하고 있다가 25%, 잘못하고 있다가 54%. 부동산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부동산 값은 떨어지면 안 돼요. 현상 유지시켜야 돼요. 그 좌파놈들의 부동산 폭락을 원하지만은 그런 새끼들은 맨날 그런 소리에 인구 준다, 비싸다. 그 세계하고 비교해야죠. 부동산가 폭락하면요 나라 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국가 재정 풀어가지고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값은 현상 유지를 해야 돼요. 조금 떨어졌다가 찾아오고 조금 떨어졌다가 찾아오는데 지금 언론들이 다 부동산가 폭락이라고 지랄 발광달하고 기사를 쓰고 있으니 폭락하면 나라 망해요. 주식시장 폭락과 부동산시장 폭락하면 나라 망해요. IMF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일본 돌아가고 중국 그놈들이 이제 조정 들어가고 구조조정에 들어갈 때가 있지. 40년 발전했으니까 OECD가 그러면서 우리만 떨어져. 우리만 대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죠. 경제 미래가. 복지를 잘하고 있다가 37% 안 나오고 교육을 잘하고 있다가 23%, 대북한 정책을 잘하고 있다가 35%. 이게 높아. 외교 잘하고 있다가 35%. 개중에 높아. 이게 다 70대 늙은이들이 방공 빨갱이 척결 이념 전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공 빨갱이 이념이 지금 들어와서 좌파 민주당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보수주의자지만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야 이놈이. 빨갱이 척결, 공산주의, 카르텔, 건설 카르텔, 북한 개입, 또 요번에 어제도 그냥, 총선에서 북한이 개입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 윤석열이라는 놈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인데? 북한의 평양에 대한 위협, 북한에 대한 공포를 자꾸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그렇게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북한 외교를 잘한다. 외교를 잘한다. 이게 35%야. 나머지들은 그래 20%대인데 잘한다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얘가 2년 갖고 들어가가지고 윤석열이가 유라이터 등장시키고 홍범도 파면시키고 박정훈 그렇게 만들고. 도와줄래야 도와줄 명분이 안 서. 너무 해가 멍청해가지고 거기다 김건희가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고 있으니. 마지막에 이거 70대 이상 분이 지지 안 해요. 70대 이상 분이. TK만 조금 지지해요. TK도 잘못하고 있다가 넘어버렸어. 요번에 보면은. TK도 잘하고 있다가 45%, 잘못하고 있다가 48% 나오고 나머지는 쑥대밭이야. 전부 다 20%, 30대 초반이, 30% 초반이야. 연령별로 가면 제가 지금 몇 개월을 말씀드려요. 한 1년을 말씀드리고 있죠. 70대 이상만 윤석열과 김건희가 시대의 영웅이며 세계적인 미모를 갖추고 있다고 하고 있죠. 60대도 그냥 다 버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60대도. 60대가 보면은 잘하고 있다가 42%, 잘못하고 있다가 54%가 나와. 60대도. 50대가 보면은 잘하고 있다가 26, 잘못하고 있다가 68. 대한민국의 중심은 5060이에요. 2030이 아니라. 그들이 5060이 87체제, 80년대 전두환이 저항했던 사람들이고 박정희의 마지막 세대였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민주당 이재명, 586 청산 이런 걸 갖다가 갖고 나오는 한동훈이가 그놈이 정치를 너무 모르고 공학적으로만 배웠다는 거죠. 잘못 보고. 좌파 척결, 586 척결, 운동권 퇴진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시대 정신이 돼? 그러면은 쟤 계속 그러잖아요. 민주당 애들이나 중도나 진보 애들은 묻는다. 그런데 관료들, 검사들,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양지만 찾아들이고 권력만 추구한 국힘의 주체인 관료들은, 검사들은, 그거 묻는다니까요? 그리고 김건희는, 관료를 장악하고 검사를 장악한 김건희는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너무 화가 나. 도와주려고 그래도.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정당 지지율이 나왔는데, 뭐, 정당 지지율은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국힘 지지율 안 올라갔고,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한동훈이 지지율이 윤석열보다 한 20% 높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제가 계속 그러지만은. 아주 천박해요. 한동훈이 정치하는 거. 그 정치 하나도 모르고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 딱따구리 같이 남만 공격하는 거. 국민은 그거에 염증을 난 사람이에요. 서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뭐 더불어 터진당이나 국민의 짐이나 뭐 34% 이거 가지고 얘네 승부 거는데 그렇게 해봐 그러면은. 근데 보면은 이낙연 신당이 3%, 이낙연이 개미당. 개혁신당, 이준석이 3%, 개신당, 똑같이 3%씩뿐이 안 나와, 갤럽 지지율로. ALS 조사하면 뭐 4%에서 8% 두 당이 나오죠. 보세요, 나중에. 이낙연 신당이 개신당보다 앞서갑니다. 총선이 가까울수록. 3% 가지고 뭐를 해, 얘네들이. 한심한.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지도자 지지율, 차기 대권 지지율, 그런 거는 지금 볼 필요도 없어요. 안철수나 유승민이가 등장을 안 하죠.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준석이도 뭐 2, 3% 나오죠. 볼 필요도 없어요. 이재명하고 한동훈이하고 호각을 다투죠. 1등, 2등이다. 볼 필요 없어요. 이 지금 나오는 애들은 하나도 다음 대권에 그 부상 안 되고 다 나가리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